경매 이것만은 알고 하자. 오늘은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의 의미와 말소 기준 등기란 어떤 것이 있으며 등기부에서 말소 기준 등기를 찾아보기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라는 것은 경매에서 쓰는 용어이고 법원에서는 최선순위 설정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경매는 어떤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2002년 개정으로 낙찰자 중심으로 개정되어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권리의 순위 관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물권은 시간순으로 하고 채권은 동순위로 하므로 물권은 언제나 채권을 이깁니다.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순위여도 후순위로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권리를 보호하고자 특별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법 우선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특별법에 그 조문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 조문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란 민사집행법 제91조와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매 목적물의 재등기 등 각종 등기가 많이 있겠죠. 이거는 매각 시에 말소 또는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등기를 말합니다. 기준이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담법 제15조에 담보가등기 권리는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담법은 청산 방법이 귀속 청산 방식과 경매에 의한 실행이 있는데 여기서는 경매에 의한 실행으로 가등기 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봅니다. 말소 기준 권리의 효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등기의 소멸 기준이 됩니다. 기준 등기를 기준으로 선순위이면 인수, 후순위이면 소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임차보증금 인수 기준이 됩니다. 임차인이 선순위라면 인수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인도명령 기준이 됩니다. 후순위 권리자에게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물건의 권리 분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권리 분석이란 경매 사건에 관해서 등기부상의 권리와 등기부 이외의 권리들 중 임차인을 포함한 공지되지 아니한 권리 등을 분석하고 조사하는 활동으로서 경매 사건에서 민사집행법과 주임법, 상임법 등의 경매 관련 특별법에 따라 소멸하는 권리와 인수하는 권리를 파악하여 경매 응찰자가 응찰 전 행하여야 할 사전적인 업무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전에도 보았듯이 민사집행법과 특별법에 경매 관련 특별법에 따라서 소멸하는 권리와 인수하는 권리를 파악하는 것이 권리 분석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소 기준 등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알아봐야 되겠죠. 말소 기준 등기는 7가지가 있습니다. 즉 6 플러스 1인데요. 이 1은 전세권을 얘기하는데 추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세권 이 7가지의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이 등기는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이 등기를 모르면 말소기준 등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 다섯 번째에 있는 담보가등기는 순위보증 가등기는 돈 받을 권리가 아니므로 말소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담보가등기여야만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 전세권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전세권은 선순위이면서 배당 요구를 하거나 경매 신청을 해야만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고, 또 집합 건물이거나 건물 전체에 대해서 해야만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소기준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선순위이면 인수가 되는 것이고 후순위가 되면 소멸하게 됩니다. 많은 권리들 중에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도 있습니다.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예고등기, 소유권 다툼이 있는 건물 철거를 위한 건물 위의 가처분, 이런 등기들은 무조건 인수가 되는 권리들입니다. 무조건 인수가 되는 권리인 이런 등기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아서 뒤에 별도 강의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말소기준 등기는 7가지가 있는데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세권, 이것이 말소기준 등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에서 한번 말소기준 등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이렇게 보니 권리의 종류가 쭉 나열되어 있죠. 대부회사에서 임의 경매를 넣었군요. 이미 경매를 넣었다고 해서 여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7가지 등기를 찾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선순위인 것이 어떤 건가요? 소유권이 9월 26일 날 매매일에 의해서 바뀌었고 9월 26일 날 건저당이 설정되었군요. 자, 건저당은 말소기준 등기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말소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를 볼까요? 등기부 권리가 이렇게 있군요. 여기는 강제경매를 넣었네요. 캐피탈에서. 그런데 선순위를 보니까 가압류가 있습니다. 앞전 예제에서는 임의경매였고 여기서는 강제경매입니다. 그럼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고 건저당 또는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경매로 매각한 다음 그 매각 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 집행 절차를 말합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약속된 날까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절차를 거쳐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은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고 동시에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에 경매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임의경매는 집을 사는데 돈을 은행에 빌려서 건저당을 설정했다. 그때 돈을 갚지 않으면 임의경매로 은행이 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고, 개인 간에 돈을 주고받았는데 그 개인이 날짜가 지난 후에도 돈을 갚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그 받은 영수증, 현금보관증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에 강제경매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제와 임의경매의 절차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예제를 보면 캐피탈에서 강제경매를 넣었고요. 선순위로 가압류가 있습니다. 이때 이 가압류가 가장 빠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소기준 등기가 되겠죠. 아래의 등기부 현황을 다시 보시면 요거는
삼성화재에서 강제 경매를 넣었습니다. 근데 앞에 보니 전세권이 있군요. 자, 전세권은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따져봐야 되죠. 전세권이 선순위이면서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죠. 그럼 이 전세권은 경매를 신청했나요? 경매 신청은 삼성화재가 했죠. 그래서 경매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배당 요구를 했을까요?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왜 인수를 할까요? 선순위니까요. 이 전세입자는 본인의 보증금을 충분히 받아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배당 요구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이때의 말소기준 권리는 강제 경매가 되겠습니다.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고 물건을 분석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제시한 매각 물건 명세서는 최선순위 설정, 이것이 바로 금방 우리가 배웠던 말소기준 등기라는 거죠. 말소기준 권리. 경매 개시 결정을 이 날짜를 꼭 봐야 되겠죠. 배당 요구의 종기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해야 된다는 그 조항도 꼭 요거를 보고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는 법원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시되 경매 입찰 전에 7일에서 3일 사이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권장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입찰이 진행됨에 따라 내용이 변경 안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입장에 의해서 내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